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관세 폭탄을 던지자 중국은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히토류 수출 전면 통제. 단 하루 만에 글로벌 산업이 멈춰섰습니다. 테슬라의 공장은 불이 꺼지고 독일의 조립 라인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단 한 나라만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백악관 긴급회의에서 공개된 단 한 줄의 보고서. 대한민국 전기차 공장 가동률 100%. 히토류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의심을 품은 미국 조사단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상식을 뒤집는 기술과 자원 그리고 원리였습니다. 단 일주일 뒤 그 발견은 3천조 원 규모의 초대형 거래로 이어지며 세계의 질서를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가진 이 놀라운 힘은 무엇일까요? 미국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기술혁명,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잭 앤더슨입니다. 미국 폭스뉴스에서 15년째 글로벌 경제를 다루는 앵커죠.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 스튜디오 12층에서 매일 저녁 7시 전 세계의 뉴스를 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 중심주의자였어요. 세상의 중심은 월스트리트고 달러가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그저 미국 경제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했죠.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더더욱 그랬어요. 반도체 좀 만들고 자동차 좀 파는 나라. 그게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15년간 방송하면서 한국 경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필요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3월 15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프로듀서 마크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잭, 드디어 터졌어. 미중 무역 전쟁 최종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지. 오늘 방송 시청률 최고 찍겠는데? 마크가 시익 웃었죠. 우리는 이게 또 하나의 정치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과 2시간 후 베이징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즉각 중단합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히토류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풍력 발전기, 현대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나왔죠. 중국이 수출을 끊는다는 건 세계 산업이 멈춘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후 3시 디트로이트의 제너럴 모터스 공장이 가동을 멈췄어요. 2만 3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4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3곳을 동시에 폐쇄했죠. 일론 머스크는 긴급 트윗을 올렸어요. 이건 재앙이다. 오후 5시 보잉이 항공기 생산 라인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오후 6시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출시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죠. 팀 쿡은 투자자 회의에서 말했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전기차 사업부 해체까지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죠. 월스트리트 증시는 개장 3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나스닥은 18% 폭락, 다우존스는 2,400포인트 급락했습니다. CNN은 속보로 산업 대공황 시작이라는 자막을 띄웠죠. 블룸버그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보도했어요. 유럽 증시도 동반 폭락했습니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모두 마이너스 15% 이상 떨어졌죠. 저는 그날 저녁 7시 생방송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붉은 넥타이를 메고 원고를 정리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15년 경력에 이런 뉴스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세계 경제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산업이 일제히 마비됐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각 국가의 산업 충격률을 색깔로 표시한 거였죠. 미국 붉은색, 충격률 85%. 독일 붉은색, 충격률 92%. 일본 붉은색, 충격률 88%.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모두 붉은색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붉은 바다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산업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시선이 화면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붉은 바다 한가운데 단 하나 녹색 점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충격률 0%.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피식 웃었어요.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오류가 하나 보이는군요. 한국이 충격률 0%라고 나오네요. 스튜디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스템 오류입니다. 한국이 멀쩡할 리가 없죠. 히토류 없이 공장을 돌린다? 말이 안 됩니다.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데이터 팀장 제니퍼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생방송 중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앵커님 잠깐만요. 제니퍼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마이크에서 입을 떼고 물었죠. 뭐라고요? 제니퍼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현대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모두 정상 가동이에요. 심지어 오늘 오후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생산량을 20% 증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 물량을 30% 늘렸다고 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히토류 없이 어떻게?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확실해요.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같은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죠.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후에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광고가 나가는 3분 동안 저는 제니퍼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3번 확인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크가 다가왔죠. 잭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모니터를 다시 켰어요. 화면 속 세계 지도. 붉은 바다 한가운데 빛나는 녹색 점. 그게 계속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크, 이거 뭔가 이상해. 히토류 없이 공장을 돌린다는 게 말이 돼?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 게다가 한국 증시는 오늘 7% 상승했대. 전 세계가 폭락하는데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녹색 점이 계속 빛나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멈추지 않은 나라.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15년간 글로벌 경제를 다뤘습니다. 모든 나라의 산업 구조를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이건 처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데이터로 증명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비웃던 나라, 제가 무시했던 그 작은 점이 지금 세계 유일의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이 녹색의 정체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브리핑룸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저도 그곳에 있었어요.
평소라면 제가 직접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앵커는 스튜디오에 있고 현장 기자들이 취재하는 게 정석이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그 녹색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백악관이 뭘 숨기고 있는지 말이죠. 브리핑룸은 200석이 꽉 찼습니다. CNN, MBC, ABC, 로이터, 블룸버그 모두 와 있었죠. 오전 10시 백악관 대변인 사라 핸더슨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어제 발생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 사태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사라가 원고를 읽기 시작했죠. 백악관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혼란이며 우리는 곧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일시적 혼란?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어제 제너럴 모터스가 문을 닫았는데 일시적이라고요? 테슬라 공장이 멈췄는데 대안이 있다고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첫 번째 질문자를 지목했죠. CNN 기자가 물었어요. 대변인님, 구체적인 대안이 뭡니까? 히토류를 어디서 구할 겁니까? 사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호주, 캐나다와 협의 중입니다. 또한 미국 내 히토류 광산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호주와 캐나다의 히토류 생산량을 합쳐도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 내 광산 개발? 그건 최소 5년은 걸리는 일이죠. 사라의 답변은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MBC 기자였죠. 대변인님, 어제 주가가 18% 폭락했습니다. 실업자가 50만 명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이게 일시적 혼란입니까? 사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어요. 신입 기자처럼 보였죠. 20대 후반쯤 됐을까요?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쓴 동양계 여성이었습니다. 사라가 그녀를 지목했어요. 아마 쉬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신입 기자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브리핑룸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대변인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어제 전 세계 주요 산업이 멈췄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공장 가동을 중단했죠. 그런데 한국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도 몰랐던 거죠. 젊은 기자가 계속 물었어요.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멈췄는데 왜 현대차 울산 공장은 24시간 가동 중입니까? 애플은 생산을 중단했는데 왜 삼성전자는 수출 물량을 30% 늘렸습니까? 히토류 없이 어떻게 전기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생산합니까?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가 숨을 죽이고 사라를 바라봤어요. 사라는 원고를 넘기며 답을 찾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겨우 입을 열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젊은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이요? 이건 어제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안입니다. 백악관이 모를 리 없죠? 사라가 뒤를 돌아봤어요. 백악관 보좌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수석 보좌관 데이비드 존슨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가 사라의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죠. 한국의 상황은 우리도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곧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히토류 없이는 아무도 버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24시간이 넘도록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기자가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히토류를 대체할 기술을 개발했다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브리핑룸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대체 기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사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음 질문자를 지목했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그 젊은 기자를 찾았어요. 복도에서 그녀가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잭 앤더슨입니다. 폭스뉴스 앵커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알고 있습니다. 자주 봤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질문,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셨죠?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생각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봤을 뿐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름은 에밀리 김입니다. 에밀리 김.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죠. 한국계라서 한국 상황을 주목하고 계신 겁니까?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기자로서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을 뿐이죠. 전 세계가 멈췄는데 한 나라만 멀쩡하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확신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 가득했죠. 에밀리, 혹시 한국에 갈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에밀리가 눈을 반짝였어요. 한국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가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하려고요. 녹색의 정체를 말입니다. 에밀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습니다. 함께 가죠. 진실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폭스뉴스 편집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편집장은 미친 사람 보듯 저를 쳐다봤죠. 잭, 지금 미국이 난리인데 한국을 간다고. 자네 정신 나갔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해서 특종을 가져오겠습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네. 일주일 안에 돌아오게. 그날 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앵커로 일하면서 현장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가야 했어요. 그 녹색의 정체를, 세상을 멈추지 않은 힘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하품을 했죠. 드디어 도착했네요.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3월 중순이었지만 아직 쌀쌀했죠. 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비행기가 뜨고 내렸습니다. 마치 세계가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부터 가야 할까요? 에밀리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일단 현대차 울산 공장을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가 24시간 풀가동 중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잭 앤더슨 앵커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하는 김민준입니다. 앵커님이 한국에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김민준이 웃었어요. 앵커님처럼 유명한 분이 입국하시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혹시 무엇 때문에 한국에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중단 사태에도 한국만 멀쩡한 이유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김민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렇다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울산 공장이 아니라 진짜 답이 있는 곳으로요. 저는 에밀리를 쳐다봤습니다. 에밀리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진짜 답이 있는 곳이요? 김민준이 대답했어요. 네.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 저는 그 지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폐광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곳에 앵커님이 찾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정부 관계자가 안내한다는 게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저는 에밀리와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김민준을 만났어요. 그는 40대 중반쯤 보이는 말쑥한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반갑습니다. 앵커님. 김민준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김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뭘 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죠. 창밖으로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김민준에게 물었어요. 영월에 뭐가 있는 건가요? 김민준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폐광입니다. 1990년대에 문을 닫은 철광석 광산이죠. 30년간 방치됐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물었죠. 김민준이 파일을 펼쳤어요. 거기엔 광산의 사진과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202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전국 폐광산을 재조사했어요. 혹시 남은 자원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영월 광산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철광석에서 은백색 가루가 섞여 나온 거예요.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철광석 사이에 반짝이는 은색 가루가 보였어요. 그게 뭡니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죠. 바나듐입니다. 바나듐? 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김민준이 설명을 이었어요. 바나듐은 희토류가 아닙니다. 전이금속이죠.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희토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성, 전도성, 촉매 기능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럼 희토류 대체제라는 말입니까?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체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희토류가 필요 없게 만드는 원리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김민준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거기 가면 이해하실 겁니다. 차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도로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30분쯤 더 가니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철제 대문에 녹이 슬어 있었어요.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영월 광산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여기가 세계를 구한 곳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들이 버린 돌에서 우리는 미래를 캤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산 입구가 보였어요. 어두운 터널이 땅속으로 이어져 있었죠. 김민준이 헬멧과 랜턴을 건네줬습니다. 들어가시죠. 깊이 475m 지하입니다. 저는 에밀리를 봤어요. 에밀리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헬멧을 쓰고 터널로 들어갔죠. 랜턴 불빛만이 길을 비췄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10분쯤 걸어 내려가니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현대식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어요. 채굴기, 분석기, 컴퓨터들이 가동 중이었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50대쯤 보이는 얼굴이 그을린 남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소장 강태식입니다. 강태식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죠. 오랜 세월 광산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강 소장님, 여기서 정말 바나듐이 나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식이 미소 지었어요. 나온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우린 바나듐을 분리해내는 거죠. 그가 철광석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저 돌들 보이시죠? 30년 전엔 그냥 철덩어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물입니다. 강태식이 한 덩어리를 집어들었어요. 검은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표면에 은색 알갱이가 박혀 있었죠. 이게 바나듐입니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철광석 1톤에서 바나듐 약 3kg이 나옵니다. 적은 양처럼 보이지만 바나듐의 효율은 히토류의 5배입니다. 즉 3kg이면 히토류 15kg과 같은 효과를 내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이 광산 하나로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강태식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현재 하루 철광석 200톤을 처리합니다. 바나듐으로 환산하면 하루 600kg이죠. 한 달이면 18톤입니다. 이건 전국 전기차 공장을 6개월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에밀리가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왜 아무도 이걸 몰랐습니까? 바나듐이 그렇게 유용하다면 다른 나라도 알았을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겠죠. 하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듐을 철광석에서 분리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순도 99.9%를 만들려면 특수 공정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모두 포기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성공한 겁니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강태식이 웃었어요. 우린 히토류를 대체한 게 아닙니다. 히토류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히토류가 필요 없는 세상?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강태식이 계속 말했죠. 포항에 가보십시오. 거기 연구소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여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두운 갱도, 녹슨 장비, 버려진 철광석. 30년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세상을 바꿀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앵커님, 세상 사람들은 자원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원은 여기 있어요. 그가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영어를 떠나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포항으로 향했어요. 김민준이 말했죠. 포항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진짜 마법을 보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이 지나가고 들판이 펼쳐지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옆에서 노트북을 두드렸죠. 잭, 이거 봐요. 포항에 한국 최대 소재 연구소가 있대요. 포스텍 부설 첨단 소재 연구원이요. 거기가 우리 목적지입니까? 제가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기서 바나듐을 진짜 무기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기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무기요? 군사용 말입니까?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산업의 무기죠. 세상을 바꿀 기술 말입니다. 차는 동해안 도로를 달렸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소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흰색 건물이 석양을 받아 빛났죠.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어요. 벽에는 각종 연구성과 사진이 걸려 있었죠. 김민준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3층으로 가겠습니다. 플라즈마 반응로가 있는 곳이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실험실이었죠. 천장은 10m는 넘어 보였어요. 중앙에는 은색 구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직경이 5m쯤 됐을까요? 구체 주변으로 수십 개의 케이블과 파이프가 연결돼 있었어요.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긴 머리를 묶은 여성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안전 고글을 목에 걸고 있었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세아 박사입니다. 이 프로젝트 책임자죠. 이세아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세아 박사님, 저 구체가 뭡니까? 이세아가 구체를 가리키며 말했죠. 플라즈마 반응로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임 체인저예요. 플라즈마 반응로요? 에밀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세아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초고온에서 물질을 재구성하는 장치입니다. 영월에서 채굴한 바나듐을 여기 넣으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환돼요. 우린 이걸 키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키스톤? 저는 그 단어를 적었어요. 키스톤이 뭡니까? 이세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건축에서 키스톤은 아치를 지탱하는 중심돌이죠. 우리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산업을 지탱하는 중심이 될 겁니다. 이세아가 우리를 컴퓨터 앞으로 안내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가 가득했습니다. 보세요. 일반 바나듐의 전도율은 히토류의 60% 수준입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반응로를 거치면 그녀가 마우스를 클릭했죠. 그래프가 급상승했어요. 300%가 됩니다. 히토류보다 3배 강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세아가 화면을 바꿨어요. 분자 구조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나듐의 원자 배열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플라즈마 상태에서 3500도까지 가열하면 원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요. 우린 이걸 초결정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죠. 에밀리가 노트에 열심히 적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게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세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체가 아닙니다. 앵커님, 이건 창조예요. 우린 자연이 만들지 못한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녀가 구체 쪽으로 걸어갔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을 준비하세요. 연구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누군가 안전 헬멧을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착용하세요. 빛이 아주 밝을 겁니다. 저는 헬멧을 썼죠. 이세아가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영월산 바나듐 500g을 투입합니다. 기계음이 울렸어요. 구체 위쪽에서 은색 가루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구체 안으로 사라졌죠. 반응로 온도를 올립니다. 1000도. 화면의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00도. 구체가 희미하게 붉게 빛났습니다. 3000도. 붉은 빛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3500도 도달. 플라즈마 점화. 그 순간 세상이 변했습니다. 구체에서 녹색빛이 폭발했어요. 오로라 같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초록색, 청록색, 푸른색이 물결처럼 흘렀죠. 저는 숨이 멎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북극의 오로라를 실험실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빛은 약 30초간 지속됐어요. 그리고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세아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반응 완료. 결과 확인합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세아의 눈이 반짝였죠. 성공입니다. 효율 300%, 비용 90% 절감, 탄소 배출 제로. 연구원들이 환호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이게 정말입니까? 히토류보다 3배 강력하고 비용은 10분의 1이고 탄소는 전혀 안 나온다고요? 이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만 멈추지 않은 겁니다. 우린 이미 2년 전부터 이 기술을 적용했거든요. 현대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모두 키스톤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공개하는 겁니까? 진작 세상에 알렸으면 됐잖아요. 이세아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앵커님, 이 기술이 공개되면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이 붕괴됩니다.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죠. 우린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먼저 수출을 막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준이 거들었어요.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방어였어요. 저는 다시 구체를 봤습니다. 아직도 희미한 녹색빛이 남아 있었어요. 저 빛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죠. 박사님,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입니까? 이세아가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 목표는 독점이 아니라 공유예요.
다음 주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에 공개할 겁니다. 특허도 무상으로 이전하고 개도국엔 기술 지원까지 할 계획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무상으로요?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왜 공짜로 나눠줍니까? 이세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에 걸쳐 있었죠. 앵커님, 자원은 유한하지만 원리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나누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공유, 독점이 아니라 나눔을 선택한 거죠. 연구소를 나오며 에밀리가 말했어요. 잭,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에요. 가치의 혁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포항 연구소를 나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CNN 속보를 봤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떴어요. 한국, 캐나다, 폴란드 3천조 원 규모 히토류 대체 동맹 체결. 저는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3천조 원? 그게 얼마죠?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달러였어요.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동맹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옆방에서 뛰어왔어요. 잭, 봤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죠.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키스톤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국이 전격 동맹을 맺었습니다. 캐나다는 석회석을, 폴란드는 제조 인프라를 제공하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이 동맹으로 히토류 없는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죠. 앵커님 보셨죠?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 막 뉴스로 봤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3국 정상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혹시 기자회견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죠. 물론입니다. 언제죠? 김민준이 대답했어요. 30분 후입니다.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20분 후 저는 에밀리와 함께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막혀 있었어요.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죠. 세계 각국 언론사 차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BBC, 알자지라, NHK, 로이터 모두 와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프레스센터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죠. 홀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단상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한국 대통령, 캐나다 총리, 폴란드 대통령이었죠. 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서명된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키스톤 기술을 중심으로 한 3국 동맹이 출범했어요. 이 동맹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이어서 말했죠. 캐나다는 세계 최대 석회석 매장국입니다. 우리는 연간 5천만 톤의 석회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는 키스톤 생산의 필수적인 원료입니다. 우린 이 자원을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폴란드 대통령도 말했어요. 폴란드는 유럽의 제조 허브입니다. 우리는 키스톤 생산 공장 30개를 2년 내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럽 전역에 공급할 거예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첫 번째 질문자를 지목했죠. 로이터 기자였어요. 대통령님, 이 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닙니까?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려는 겁니다. 중국도 원한다면 이 동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놀랐어요. 중국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질문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BBC 기자였죠. 이 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3천조 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입니까? 캐나다 총리가 대답했어요. 1,000조 원은 키스톤 생산 인프라 구축에, 1,000조 원은 기술 연구 개발에,
나머지 1,000조 원은 개도국 기술 이전 지원에 쓰일 겁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개도국 지원까지 포함됐다니요. 세 번째 질문자가 일어났습니다. 저였어요. 제가 손을 들었고 한국 대통령이 저를 지목했죠. 네, 폭스뉴스 앵커님.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은 이 동맹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과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사실 3주 전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조건을 제시했어요. 키스톤 기술의 독점 사용권을 달라는 거였죠. 우린 거절했습니다. 홀이 술렁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독점권을 요구했다고요?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죠. 우리는 이 기술을 특정 국가가 독점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쓰는 게 우리 철학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다른 나라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3,500억 달러를? 그건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그 돈에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칙을 지켰죠. 네 번째 질문이 이어졌어요. NHK 기자였습니다. 일본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린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잭, 이거 엄청난 뉴스예요. 달러 중심 질서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70년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했어요. 달러로, 기술로, 군사력으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와 협력의 길이죠.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에서 하버드 경제학 교수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키스톤 동맹은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에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끝나고 다극 협력 체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은 힘이 아니라 기술로, 독점이 아니라 공유로 세계 중심에 섰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죠. 15년간 저는 미국 우월주의를 믿었어요. 미국이 최고고 미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처럼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로 설득하고 나눔으로 신뢰를 얻었죠. 그리고 그 결과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김민준이 전화했어요. 앵커님, 내일 다보스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키스톤이 공식 발표될 거예요. 함께 가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것처럼 보였죠. 에밀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잭, 방금 백악관에서 발표했어요. 미국도 키스톤 동맹 참여를 검토 중이래요. 3,500억 달러 조건은 철회했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미국도 굴복했군요.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게 진짜 승리죠. 체스판을 뒤엎지 않고 새로운 게임을 만든 겁니다. 다보스에서 돌아온 저는 뉴욕 스튜디오에 복귀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폭스뉴스 편집장 데이비드는 달랐습니다. 잭, 자네 취재한 내용 봤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한국 편향적이야. 우리 시청자들은 미국 중심 관점을 원한다고. 저는 반박했죠. 편집장님, 이건 편향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어요. 잭, 자네도 알잖나. 우리 채널 시청자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미국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 한국이 세계를 구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안 먹혀.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본 걸 왜곡하라고요? 데이비드가 책상을 두드렸죠. 왜곡이 아니라 균형이야. 한국의 성과도 말하되 미국의 입장도 강조하라는 거지. 저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력, 명성, 연봉 모두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월 광산의 강태식 소장, 포항연구소의 이세아 박사, 청와대 기자회견장의 대통령. 그들은 진실을 말했어요.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저는 생방송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손에는 편집장이 준 대본이 없었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전국의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잭 앤더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죠. 프로듀서 마크가 귓속말로 물었어요. 잭, 대본대로 해. 저는 이어폰을 빼버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히토류 수출 중단 사태에도 한국만 멈추지 않은 이유를 취재했죠. 화면에 제가 찍은 영상이 떠올랐어요. 영월 광산의 어두운 갱도, 은색 바나듐 가루, 포항 연구소의 플라즈마 반응로, 녹색 오로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 별것 아닌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편집장 데이비드가 부조종실에서 손짓했죠.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30년간 버려진 광산에서 바나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히토류보다 3배 강력한 소재로 만들었죠. 이름은 키스톤. 이 기술로 한국은 히토류 없이도 산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세아 박사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자원은 유한하지만 원리는 무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은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3천조 원 규모의 동맹을 만들어 세계와 나눴어요. 캐나다, 폴란드와 협력했고 개도국에는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제시하며 독점권을 요구했을 때도 거절했죠. 스튜디오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15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건 다른 길이었어요. 힘이 아니라 지혜로, 독점이 아니라 공유로 세계를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제가 대본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이 대본은 거짓말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왜곡하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말해야죠. 부조종실에서 데이비드가 소리쳤어요. 방송 중단해. 지금 당장. 하지만 기술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아닌 원리로, 힘이 아닌 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오만을 버리고 협력을 배워야 해요. 의상 잭 앤더슨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방송이 끝났죠. 스튜디오는 침묵에 잠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맨이었어요. 그 다음엔 조명 감독, 음향 기사, 1명, 2명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박수하지 않았죠. 그가 스튜디오로 내려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잭, 자넨 해고야. 당장 짐 싸. 데이비드가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다가왔죠. 잭, 왜 그랬어? 경력이 끝났어. 저는 마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크, 난 기자야. 진실을 말하는 게 내 일이지. 경력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야. 저는 개인 물건을 챙겨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다음 날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폭스뉴스 앵커 잭 앤더슨 생방송 중 대본 찍고 해고. 앵커 한국 편들다 경력 날려. 매국노 앵커 15년 커리어 한순간에 무너져. 인터넷은 저를 조롱했어요. 극우단체는 저를 비난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언론상 3개가 모두 박탈됐죠. SNS는 악플로 도배됐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창밖을 봤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앵커님 이세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박사님? 어떻게 제 번호를? 이세아가 웃었어요. 김민준 씨한테 받았어요. 앵커님 방송 봤습니다. 아, 그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인생 망했네요. 이세아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앵커님은 진실을 말했어요. 그게 기자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이세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앵커님은 옳은 일을 했어요. 강태식 소장님도 저도 한국 사람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님은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세아가 대답했죠. 네. 진실의 증인. 세상이 바뀌려면 누군가는 먼저 진실을 말해야 해요. 앵커님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세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앵커님 다음 주 다보스 포럼에 오세요. 거기서 키스톤이 UN 국제 표준으로 지정될 겁니다. 앵커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초대장을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고당하고 조롱받고 경력이 무너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15년간 느껴본 적 없는 평화였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회사의 앵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말하는 자유로운 기자였죠. 다보스는 차가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눈 덮인 작은 마을이었죠. 1월에 다보스는 영하 15도였어요. 하지만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이곳은 뜨거웠습니다. 각국 정상, 기업 총수, 학자들이 모여들었죠. 저는 이세아 박사가 보내준 초대장을 들고 컨벤션 센터에 들어갔어요. 에밀리도 함께였습니다. 잭, 여기 사람 정말 많네요. 에밀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갔습니다.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일본 총리도 보였죠. 저는 가슴에 프레스 패스를 달았어요. 이제 저는 폭스뉴스 앵커가 아니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였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취재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오후 2시 메인홀에서 특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포스트 히토류 시대 새로운 산업 질서였어요. 무대 중앙에 한국 대표단이 올라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세아 박사 강태식 소장이 보였죠. 객석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사멸에 자리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기록할 준비를 했죠. 한국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세계는 히토류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스크린에 키스톤 로고가 떠올랐죠. 녹색 육각형 안에 원자 구조가 그려져 있었어요. 키스톤. 히토류를 넘어선 차세대 소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술을 세계와 나누려고 합니다. 이세아 박사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키스톤의 성능은 히토류 대비 300%, 비용은 10%, 탄소 배출은 제로입니다. 이 기술로 전기차, 반도체, 풍력 발전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죠.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이세아가 손가락 3개를 펼쳤어요. 첫째, 키스톤을 UN 국제 표준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세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키스톤 관련 특허 2347건을 전면 공개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허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특허 공개. 그건 수십조 원의 가치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세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셋째, 개도국 기술 이전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키스톤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홀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강태식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제가 일하던 광산이 문을 닫았을 때 저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 버려진 광산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 속에서 보물을 찾았고 그 보물을 세상과 나눴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원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 유엔은 키스톤을 인류 공동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인터넷, GPS에 이은 세 번째 공동유산입니다. 이제 키스톤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홀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로 뒤덮였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독일 총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단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귀중한 기술을 공개하는 겁니까? 독점했다면 엄청난 부를 얻었을 텐데요. 한국 장관이 대답했어요. 총리님, 우리가 원하는 건 부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예요. 만약 우리가 독점했다면 제2의 히토류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다면 세상은 협력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도 키스톤 동맹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럽 생산기지 건설에 2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본 총리도 손을 들었어요. 일본도 참여합니다. 아시아 허브 구축에 300억 달러를 투입하겠습니다. 하나둘 각국 대표들이 손을 들었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 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미국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미국도 키스톤 동맹에 정식 참여를 신청합니다. 이전의 독점 요구를 철회하고 다른 국가와 동등한 조건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홀이 술렁였어요. 미국이 결국 굴복한 겁니다. 한국 장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환영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세션이 끝나고 저는 이세아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역사를 만드셨어요. 이세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앵커님. 우리 모두가 만든 거예요. 강 소장님, 김민준 씨, 그리고 앵커님도요. 앵커님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죠. 아니에요. 저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세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에밀리와 함께 다보스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죠. 잭, 우리 대단한 걸 목격했어요. 한 나라가 힘이 아니라 가치로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국은 스스로 체스판을 새로 짠 거예요. 싸우지 않고 나눔으로 이긴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다보스의 기적, 한국이 세상에 준 선물.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영월 광산부터 다보스 선언까지 모든 여정을 담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썼죠. 그리고 여러 매체에 투고했어요. 다음 날 뉴욕타임스가 제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저주를 원리의 축복으로 바꿨다. 그들은 지배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공유를 택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리더십이다. 제 기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BBC, CNN, 알자지라 모두 인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죠. 잭 앤더슨은 진실을 말한 유일한 미국 기자다.
그는 경력을 잃었지만 영혼을 지켰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알프스 산맥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었습니다. 다보스 선언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포항에 있었어요. 이번엔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초대를 받았죠. 포항 첨단소재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식이었어요. 에밀리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트너가 됐죠. 독립 언론 매체를 만들어 진실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앞마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각국 장관, 기업 대표, 과학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 프랑스 과학기술부 장관,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도 보였죠. 중동에서 온 왕자도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왔어요. 키스톤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저는 이세아 박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붉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이세아가 반갑게 맞아줬죠. 앵커님, 아니, 이제 독립 언론인이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세아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보세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풍경이에요. 세계가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연구소 주차장에는 각국 국기를 단 차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15개 언어로 동시 통역이 진행되고 있었죠. 로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세계 각지의 키스톤 공장 건설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캐나다 토론토, 독일 베를린, 일본 오사카. 47개 공장이 동시에 건설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광산에서 희망을 찾는 실험이었죠. 오늘 그 실험은 전 세계의 혁명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78개국이 키스톤 동맹에 참여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500만 톤에 달하죠. 이는 전 세계 히토류 수요의 3배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한국의 키스톤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지난 6개월간 키스톤 기술로 47개 개도국이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5개 공장이 가동 중이고 남미에서는 8개 공장이 건설되고 있죠. 이것이 진짜 글로벌 연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중동은 100년간 석유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해야 해요. 키스톤이 그 답입니다. 우리는 두바이에 중동 최대 키스톤 연구소를 짓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석유 왕국이 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독일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한때 히토류 위기로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키스톤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폭스바겐, 벤츠, BMW 모두 키스톤 기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죠. 생산 비용은 30% 줄었고 성능은 2배 향상됐습니다. 우린 한국에 빚을 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도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키스톤을 독점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독점은 갈등을 낳지만 공유는 협력을 만든다는 걸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미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과학자입니다. 10년간 실험실에서 일했죠. 실패를 수천 번 반복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원은 유한하지만 원리는 무한하다는 걸. 오늘 그 믿음이 증명됐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1년 전 이 지도는 붉은색이었어요. 히토류 위기로 세상이 멈췄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도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녹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두 녹색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78개국이 키스톤으로 산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박수가 5분간 이어졌죠.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포항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수평선에 걸려 있었죠. 황금빛 바다가 눈부셨습니다. 에밀리가 옆에 섰어요. 잭, 1년 전 이 모든 걸 상상이나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는 그저 한국을 무시하던 오만한 앵커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저는 배웠어요.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힘은 나눔에서 나온다는 걸. 이세아 박사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계셨군요. 그녀가 우리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석양을 바라봤죠. 박사님,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세아가 멀리 바다를 가리켰어요. 키스톤 2.0을 개발 중입니다. 해수에서 바나듐을 추출하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되면 광산도 필요 없어지죠. 바다가 무한한 자원이 됩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럼 정말 자원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이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우리 목표예요. 자원 때문에 싸우지 않는 세상.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황금빛이 붉은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구소 건물 앞에 새겨진 문구가 보였어요. 자원은 유한하지만 원리는 무한하다.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 의미를. 앵커님. 이세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님이 진실을 말해줘서 오늘이 가능했어요. 저는 손을 저었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해요. 박사님이 제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요. 15년간 저는 틀린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길을 찾았습니다. 이세아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찾은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포항 바다 위로 별이 떴어요. 연구소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광경을 담았죠. 이 순간을 기록해야 했어요. 세상이 바뀐 순간을. 힘의 시대가 끝나고 공유의 시대가 시작된 순간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작은 반도 버려진 광산에서 시작된 혁명. 그 혁명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한국은 자원이 아닌 지혜로, 독점이 아닌 공유로 세상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고 빼앗지 않고 얻었으며 지배하지 않고 이끌었다. 이것이 21세기의 진짜 승리다. 그리고 이 승리는 모두의 것이다. 기사를 완성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아침이었습니다. 포항의 석양처럼 아름다운 희망의 아침이었죠.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었어요. 나누고 협력하고 함께 가는 방법. 한국이 보여준 그 길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